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이미 우리 공지문에 충분히 소개됐으니까 다른 건 생략하더라도 어쨌든 우리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 많은 프로 사진작가가 있지만 특히 산에서 찍는 일출사진, 바다에서 찍는 일출사진 쉬워요. 산에서 찍는 일출사진은 일출 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별 사진도 자동으로 전문이 되는, 그래서 산에 일출 사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열 몇 개가 있는데 국립공원 전부 다 가서 국립공원에서 왔는 일출 사진,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맞이하는 별 사진. 그래서 저번에는 지난 7월인가요? 몇 월이 8일인가? 우리가 저기 강원도에 정선으로 밤에 별 사진 찍으러도 저도 가고 상임이사님, 박공아님 여러 사람들이 다녀오기도 그랬어요. 그런 모시기 힘든 사진작가 공지했지만 이미 공공기관에서만도 사진전을 34번이나 하신 강희갑 사진작가님, 우리 회원되신 지 오래되셨어요. 우리가 분자역 사무실 옮길 때 분자역 사무실에서 2박 3일입니까? 2박 3일간 사진전도 해주시고, 그런 우리하고 깊은 애정이 있는 그런 작가님이 오늘 강의를 해주십니다. 조금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지난 올해까지 34번 개인전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업은 사진이 아니었고, 저도 오랫동안 30년 동안 기업체에서 일단 임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사진을 취미로 하면서 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취미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면은 사실 전문가로 이렇게 거듭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진의 내용들은 제가 여러 이렇게 소재를 가지고 사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좀 전에 소개했듯이 국립공원의 일출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개가 있는데 그 23개의 정상에서 매주 다녔습니다. 2016년부터. 그러니까 새벽 산행을 매일 다니고 만났던 그런 광경들을 남기면서 이 사진이 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도 있고, 그리고 사진이 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 중에서도 이제 일출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이 느낌이 있죠. 우리한테 주는 강한 그런 인상, 그리고 이 희망적인 내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출로 이제 소재를 간사받고,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또 16개가 있습니다. 16개 군. 여기 가까이 있는 남한산성, 수원화성, 이 근처에는 지금 중묘, 이런 것들이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잖아요. 그런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록을 남겨보자. 그렇지만 그 유산에서도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고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별이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진 강좌의 많은 작품들은, 오늘은 제가 수원 화성, 수원에 살기 때문에 가까이 남한산성을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수원까지는, 저도 수원 이사 간 지는 3년이 채 안 되는데 수원에 가서 보니까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초까지는 매일 아침을 수원 화성을 걸었어요. 수원 화성이 5.74km입니다. 5.74km를 매일 아침 걸으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수원 화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수원 화성 안에 화성 박물관이 있는데, 화성 박물관 관장하고 여러 수원에 계시는 분들이 수원 사진을 좀 이렇게 전시를 해줄 수 없습니까? 이런 요청을 받고 지난 1월 달에 했던 사진전 작가분들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수원 화성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사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사진을 핸드폰은 다 가지시잖아요. 네. DSLR 가지고 계시는 사진을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내용을 DSLR 위주로 할 건지 그냥 핸드폰 위주로 할 건지 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핸드폰이 낫겠죠.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이제 핸드폰이 대부분 핸드폰 다 카메라를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도 기종이 많잖아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기종을 쓰는 게 좋은 사진이 나오죠. 근데 카메라도 그래요. 좋은 기종을 쓰면서
본인이 촬영하고자 하는 그런 소재에 맞춰 주제에 맞춰서 맞는 카메라를 쓰고 그래야지 좋은 작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최신 기종들은 렌즈가 2개, 3개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감성적이냐 아니면 좋은 구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능력이 되는 거죠. 제 소개 잠깐 하면요. 저는 사진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액자를 보내는, 여러분 경조사에 화환 보내시잖아요, 그죠? 화환은 이제 많이 안 보시겠지만은 경조사 가면 만나는 게 3단 화환, 국화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화환 대신에 액자를 선물로 하는 그런 액자 화환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장례식장에 좀 더 의미 있는 장례식장을 만들자.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국화가 국화 한 개 있죠. 3단한 국화. 여러분 승용차 지금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지만은 승용차가 한 달을 운행하면서 나오는 탄소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더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상이변, 기후이변이라 그러는데 그 많은 것은 탄소 배출 때문에 발생하는 이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승용차가 한 달간 운행에 나오는 탄소량이 있어요. 그 탄소량 한 만큼이 우리가 보고 있는 3단 하원에 사용할 때 나오는 탄소량하고 동일합니다. 엄청난 탄소를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화예요. 네,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바꿔보자.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없는 우리의 장례식장은 고인의 모습,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정사진 나랑 외인 몰라요. 조문 갔다 오신 분들도 친구 어머니 상을 갔다 왔는지 아버지 상을 갔다 왔는지 모를 정도로 주인공은 없는 게 우리나라 장례식입니다. 예. 그리고 자손들이 부모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없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지인들이 보내는 메시지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에 아들, 딸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메시지를 담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3단원 대신에 쌀로 바꿔서 액자를 설치하고 쌀로 바꿔서 쌀을 기부하는 그런 장례를 하는 상조가 저희 강의 아이사 상조예요. 그래서 그런 상조를 하고 있고요. 34번째 경인도 했고 얼마 전에 8월 달에 정선을 갔던 것도 저희가 한 180명 되는 방에 제가 희망 일출이라는 일출을 주제로 그렇게 일출을 보러 다니는 팀들이 있어요. 그게 희망 일출인데 그 희망 일출 멤버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도 제가 방송에 안 나간 게 공중파에서 MBC 외에는 다 나가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송도 많이 했고요. 일단 사진, 핸드폰이냐 아니면은 DSLR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 사진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토그래프 그리고 그게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만큼 빛이 중요한 거고 그 빛을 표현하는 게 노출입니다. 옷을 본 노출이 아니고 빛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 노출을 이렇게 얼마큼 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빛의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도 빛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핸드폰들은 잠깐 핸드폰 다 꺼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번 저를 찍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빛의 위치에 따라서 저를 비치는 빛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빔이 비치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빛이 없는데 찍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네. 빛이 어떻게 빛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핸드폰이냐 DSLR 떠나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똑같이 올리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성적이냐 아니면은 특히 이렇게 블로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일부는 또 상업 목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구도입니다. 구도. 빛의 양은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자연에서 비치는 서로밖에 있는 빛의 양은 바꿀 수가 없죠. 여기는 라이트를 켤 수도 있고 불을 켤 수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빛의 양이기 때문에 빛은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구도는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찍은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찍은 사진 한번 다시 보세요. 한번. 네. 다시 보시면 사진의 위치가 여러분에 따라서는 제 3반씩 찍을 수도 있고요. 전신을 다 찍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가운데 찍는 분도 계실 거고 저를
지금 구도를 보고 이쪽에 찍었으면 오른쪽에 왼쪽 여백을 나타나게 찍을 수도 있겠죠. 이게 구도예요, 구도. 구도에 따라서 사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출하고 구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하는데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은 노출하고 구도를 맞출 수 있을 거냐 하는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제 이거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을 사용하시니까 핸드폰에 이거 한번 해보셨죠, 설정? 그죠? 네, 설정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조금 늦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설정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앱에 대한 그런 버전, 최신 버전 갖고 있는 분하고 또 오래된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계속 이 프로그램 앱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최신 앱을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 기종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정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켜게 되면 카메라를 켜보십시오. 켜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는 프레시를 터뜨릴 거냐 말 거냐. 자, 프레시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프레시를 지금 프레시가 보면은 강제로 발광, 강제로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시를 터지지 않게끔 세팅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게 이제 프레시예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왜 프레시를 터뜨리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두울 때 이 피사체를 살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소리 좀 줄여도 되겠네요. 어두울 때 피사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프레시를 터뜨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가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근데 프레시는 아까 말했지만은 빛의 양을 내가 조절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레시를 반드시 터뜨리는 게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이렇게 프레시를 딱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사진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이 귀신처럼 나오죠. 하얗게 나오죠. 우리는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사진 찍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 잘 보이게 찍었는데 오히려 피사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자, 저기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태양이 막 비치고 있어요. 그죠? 더 태양이 비칠 때 프레시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왜 안 쓰잖아요? 더 밝을까 싶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잖아요. 오늘은 약간 좀 흐리나요? 아침에 흐렸는데 비도 오고 그랬죠? 나오면 좀 약간 맑아지는데 날씨가 구름이 많고 흐릴 때는 밖에 나가면은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차이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구름이 많고 태양이 없고 그런 날은 밖에 나가서 보더라도 음지, 양지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맑은 날, 여름철 날 그런 날은 음지, 양지 구분이 뚜렷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가끔 이제 여행 다니시잖아요. 단체 사진 찍으시죠?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음지, 양지가 같이 있는 쪽에 사람이 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카메라는 사람 눈은 그래도 보면은 어두운 쪽, 밝은 쪽을 나눠가지고 알아서 봅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하나밖에 노출의 강도, 빛의 강도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밝은 쪽은 완전히 밝게 나온다든지 어두운 쪽은 완전히 어둡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온 경우를 본 적 있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요? 완전히 다 밝은 데 가든지 아니면 다 그들에 가든지 그렇게 찍는 게 단체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곧 환갑이 되는데요. 제가 어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만화 영화 중에 아수라 백작 아시나요? 이게 반대. 두 쪽 얼굴을 가진 사람, 그죠? 만화 주인공. 아수라 백작이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음지, 양지 찍을 때. 그래서 반드시 이 빛의 양이 같은데 사람들을 위치하고 찍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후레쉬를 터뜨리는데 후레쉬는 반드시 터뜨려야 할 때도 있죠. 물론 진짜 꼭 봐야 되겠다. 어두운 가게에서 아무도 안 찍힌다는 할 때 터뜨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후레쉬가 꼭 빛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밖에 찍는데
음지, 양지가 있을 때 후레쉬를 터뜨리면요, 발 어두운 쪽에 후레쉬를 터뜨려버리면은 밝아지겠죠. 그럼 노출이 비슷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찍을 때 꼭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뭐 너무 어둡다 그러다 후레쉬 터뜨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후레쉬를 안 터뜨리는 게 훨씬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후레쉬가 안 터뜨려지겠죠. 오토입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얘가 터뜨려요. 네. 이거는 반드시 후레쉬가 터집니다. 네.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요즘은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죠? 셀카 많이 찍는데 어떠세요? 저도 가끔 셀카 찍으면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가까이 찍으면 혼자밖에 못 찍잖아요. 여러 명 찍을 때. 자, 그럴 때 이게 타이머예요, 타이머.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찍히는 거. 2초, 5초, 10초로 되어 있거든요. 2초 정도 하면은 해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5초는 좀 길고, 10초는 스탠드 해놓고 막 같이 찍을 때, 할 때는 10초가 좋겠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사진 사이즈예요. 비율. 자, 구도에서도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구도가 대부분 지금 화면 대시게, 나는 넓게, 와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면 꽉 차 찍죠, 그죠? 네? 요즘 풀로 돼 있어요, 풀로. 그게 있나요? 그 16대 9가 있고, 막 그래. 1대1도 있고. 1대1은 지금 이제 뭐 인스타 하시는 많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사이즈가 되겠죠. 1대1. 대부분 사진은 3대4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인가 하면은 사진을 전시하고 안 다음에 어딘가 뭐 출력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3대4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이즈 출력은 3대4 기준으로 해요. 네. 일반적인 DSLR도 3대4를 기준으로 하고 와이드는 별도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화면이 넓게 잡히니까 넓은 게 좋으신 분들은 16대 9 풀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가끔은 사진을 가지고 뭐 손자들 나중에 뭔가 액자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16대 9보다는 3대4가 만들기가 편해요. 네. 풀이랑 해가지고 넓게 많이 잡히진 않아요. 비슷하게 그 각이 갖고 있는 건 비슷합니다. 화면만 달라지는 거지.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필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필터 안 쓰시죠?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막 뽀샤시하게 나오는, 특히 20대, 30대, 뭐 10대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필터를 반드시 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을 뽀샤시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필터예요. 그 필터 기능도 지금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필터를 세팅하고 찍으면은 사진 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카메라의 기능들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DSLR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핸드폰은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지자체 사진 강좌를 많이 했거든요. DSLR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핸드폰 강좌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가지고 제가 많이 찍는 별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2020년 전후에 그때만 하더라도 곧 우리 핸드폰이 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해부터 별을 찍겠다고요. 왜냐하면 기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에 나오는 카메라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이 웬만한 DSLR 기능보다 뛰어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색깔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이 색깔을, 이거 흰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흰색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이거 다 흰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 바탕색도 흰색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색깔이 붉게 나타나고 이거는 파랗게 나타나잖아요. 색깔에 대한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을 아주 흰색처럼 잘 표시하는 값을 정도를 가지고 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그러거든요. 흰색 값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들어가시면은 한번 카메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출일몰 때는 붉은 기운이 더 많게 나타내고 싶죠. 네. 똑같은 사진보다는 일출 때 좀 더 붉었으면 좋겠다, 보이는 것보다. 아니면 바닷가에 했는데 좀 더 바다가 더 파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늘이 좀 더 파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이 값이에요. 그래서 가시면은
그 카메라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네, 더보기 있죠? 그거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거기 숫자에서 더보기에서 프로가 있어요. 프로. 프로 있나요? 프로 한번 눌러보세요. 프로 누르면은 여러분이 DSLR 쓰는 이 카메라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안 해보셨죠? 지난번에 8월 달에 저하고 정선 가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별을 찍기 위해서. 자, 거기 보시면 W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나요? 그거 밑에 메뉴 바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색깔이 바뀌죠? 바뀌나요? 네, 그게 이 값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숫자가 이렇게 보면은 이 숫자가 만들어져 숫자가 크지면 크질수록 숫자가 붉어져요. 숫자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파래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찍으면은 원하는 색감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급하게 찍을 때 못하고요. 특별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겠죠. 기본이 얼마입니까? 네? 기본이 얼마? 기본이라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불빛들이 있죠, 그죠? 여기 형광등 이런 게 있죠. 형광등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본값들이 있고요. 배결등에 나타나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형광등, 배결 전구 앞에서 찍을 때는 이렇게 이 숫자를 맞추는 게 더 흰색을 흰색답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 다르죠. 구름 낀 날도 숫자 다르잖아요. 네, 구름 낀 날은 저 숫자가 돼야지 구름의 느낌을 더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값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낮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밖에 나 찍으면 기본적으로 사진 찍고 나면 5200 정도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구도 이제 여러분 빛은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느냐. 잠깐 다시 핸드폰 다시 들어가시면은요.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태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보이나요? 사진 들어가시면은 태양처럼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밑에 바 있을 거예요. 안 보이나요? 아니요, 그냥 사진에서. 자, 노출을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사진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사진에 누르시면은 그 메뉴 바가 있고요.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게 안 보이나요? 설정이 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화면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화면 누르면은 터치하니까 생기네요.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밑에 눈에 따라서 위에 아래 위로 될 건데 밑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가운데 태양처럼 돼 있죠. 그죠? 그걸 왼쪽 오른쪽 돌려보세요. 한번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고 어두워지나요? 네, 빨리 어두워지죠? 자, 그게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노출의 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진이 너무 밝다, 너무 어둡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빨리 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르게. 자,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들어가나요? 비밀번호 누르고 아니면 지문 누르고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냥 이렇게 올려서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스냅 사진 찍을 때 급하게 찍어야 되는데 세팅 막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밑에 그냥 쭉 올리면은 바로 카메라가 열립니다. 네. 오른쪽 그냥 쭉 밀어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그냥 다시 핸드폰 껐다가 다시 키면은 그냥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 밑에 보면 카메라 모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쭉 올리십시오, 그냥. 그럼 자동으로 카메라가 열려요. 네. 그리고 나서 노출은 금방 조절할 툭 치면은 그래서 툭 친다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있고 하나는 그 노출을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은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아주 어둡게 어두운 것 아니면 밝을 때도 맞춰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막 우리가 빛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프레시, 스트로보 만들 막 설치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밖에 태양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움직일 수는 있죠. 좀 옮기세요. 아니면 그늘 쪽으로 가세요. 그럴 수 있지만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가 되겠죠. 구도. 어떻게 찍어야지 사진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구도입니다. 자, 구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구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림을 그리신다는 분.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은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제가 사진 공부를 할 때는 이 구도에 대한 것들을 한참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들이 있어요. 이 구도들이 다 이제 의미하는 게 좀 다릅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찍어야 좋은 사진 찍을까, 그죠? 이게 많이 지저분해. 요즘은 앱이 이제 뭐 AI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전봇줄, 전기줄 지우기, 사람 지우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저분한 걸 싹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뺄셈의 미학이라는 거야. 뺄 수 있는 거, 불필요한 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구도란 불필요한 걸 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심플하게 내가 필요한 피사체만 살리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공연 사진을 찍어요. 우리나라 큰 오페라 공연 사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 사진전을 했었어요. 오페라 공연이라는 게 공연 사진을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공연 사진 찍을 때 그러면서도 가능하면은 그 주인공들, 주역 배우들을 잘 살릴 수 있으냐, 그러면서 뒤에 전체적인 무대도 살리는 것, 그게 핵심이 되잖아요. 그럼 빼야 되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은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은 그 주인공을 살렸을 때 그 주인공들이 돋보이는 사진이 되잖아요. 그런 거고요. 하나는 수평 수직 정렬이라고 했어요. 이 구도는 이런 내용 다 알면 되는데 오늘 시간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수평 수직을 왜 필요한가 하면은 수평 수직을 맞췄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사진이 됩니다. 물론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막 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돌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누군가에게는 내 사진을 어필한다 그러면은 수평 수직 구조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카메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수평 수직 구조가 가로로 두 줄, 세로로 두 줄이 있어요. 화면 있나요?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없는 분. 네. 지금 화면에 지금 9등분으로 돼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기가 쉬워지겠어요. 자, 이게 뭐죠? 애플. 그죠? 애플인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구도가 반영되어 있는 이 회사. 네, 그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황금 구도라 그래요. 1대 1.618에 있는 황금 분할 구도인데, 이게 우리의 모든 자연현상에는 다 1대 1.61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파노라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십시오. 비너스가 중심을 가지고 1대 1.61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1대 1 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 1대 1.618, 이만큼 1대 1.618, 이만큼 1대 1.618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태풍의 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 조개 같은 것도 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많은 자연의 현상들이 굉장히 편하게 오는 겁니다. 이 구도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정확하게 재고 찍을 수가 없죠. 어떻게 1.1.1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못 찍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대 1.618에는 대충의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이 지점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이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가 이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2개를, 이 세로, 가로를 2개로 두 줄씩 넣으면은 등분이 몇 개가 됩니까? 이 면이 9개로 나눠지죠. 그죠? 그 9개 나눠지는 지점의 가운데는 다 꼭 지점이 마주치는 지점이 있는데 4개의 점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사진의 모든 것은 이 9등분에 어떻게 위치시킬 거냐,
그리고 이 네 개의 점에 어떻게 위치시키에 따라서 사진의 구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 아까 처음 들어와서 제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찍었던 사진들이 정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들인데 그 선택한 내용들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수원 화성의 이게 동북포로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똑같이 나누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집, 네, 건축물,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어디다 위치시킬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위치시켰습니까? 우측 상단에, 그죠? 우측 상단에 위치시키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안전한 구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4개에 있는 이 점 중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가 되는 지점은 어딜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4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4번. 1번에 아무도 손 안 들죠, 그죠? 4번이 일단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 좌우로 딸 때 우측 이제 이게 많죠. 오른손 자리가 많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우측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4번이 되어 있는 지점이 가장 안전한 지역,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피사체에 중요한 걸 4번에 갖다 놓는 거죠. 자, 반대로 가장 역동적인 건 어떨까요? 사진을 찍어서 가장 힘있게 보이는 지점이 어딜까요? 반대로 1번, 그죠?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위치되면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거고요. 위로 위치되면 좀 더 역동감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에 2번째 구조에 저 피사체를 뒀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는 또 3등분 구조.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조에 취하는 지점은 저 4개 꼭 지점에 어딘가를 두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3등분이라고 그럽니다. 3등분 구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카메라에, 핸드폰에. 저기에 카메라의 3등분 구조를 대충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각을 따라서 첫 번째 구조 위치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창룡문이에요. 수원 화성에. 제가 요즘 수원 화성 그냥 요즘 홍보대사처럼 일을 하고 있어서 수원의 창룡문에 눈 올 때 찍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밝고 어둠 떠나가지고 반드시 프레시를 터뜨려야 되는 그런 사진이에요. 밤에 찍는 거죠. 네. 낮에 찍으면 이제 이렇게는 안 나오죠. 낮에 찍을 때도 프레시를 터뜨리는 게 눈송이를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프레시를 터뜨리는 겁니다. 3등분 구조가 위치시키는 거고요. 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3등분 아래 3등분 나눈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건물하고 이 태양입니다. 일출. 자, 여기는 수원 화성의 이 동장대죠. 동장대입니다. 동장대.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시키는데 대부분 여기가 아까 이제 1번 지점이 되겠죠. 태양의 위치. 그리고 3등분 구조. 그리고 반대에 이를 위치하는 구조. 이렇게 해서 구도를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대부분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네. 이 방아수를 정해요. 방아수를 정해서 보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하나, 둘, 3등분 나누는 거죠. 네.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걸 더 강조할 거냐? 이거는 밑에 있는 야경도 그렇고 위에 있는 하늘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이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더 3분의 1을 준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3등분이 보이죠 일단은,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양쪽 꼭지점이 아니고 3등 구조에 이게 의도적으로 가운데 갖다 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화학문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구도를 말씀드리면 크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게 아까 4대3, 그죠? 3대4, 4대3으로 3대1의 구조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이 사진에 대한 크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크기들이 있어요.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핸드폰 찍어가지고 큰 전시를 하겠다 한다 그러면 크게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가장 작은 사이즈 찍는 게
뭐 그냥 무난합니다. 그렇더라도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찍은 사진들을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죠? 뭐 지금 카톡으로 공유하시죠? 올리잖아요. 그런데 카톡 올릴 때 보낼 때 하는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가 다른 사공개점에서 계속 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찍은 사진들은 다 기본 이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뭐 못해도 3메가, 4메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사진이면은 한 A4 사이즈, A2 사이즈, A4가 4장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진은 깨지지 않아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카톡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진을 보내실 때 일단은 보낼 때 한 개씩 낱개로 보내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줍니다. 한 30개, 40개는 낱개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 막 밤새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카톡 하면 소리 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묶어 보내기 해야 되겠죠. 묶어 보내기. 예. 또 하나는 사진을 원본 보내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사진에 그 카톡들의 설정이 있고요. 설정 들어가서 대화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사진 보내기가 원본 보내기 아니면은 사이즈 축소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원본을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지 그 사진이 동일한 느낌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카톡은 따로 별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자, 이제 사진 구도를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별도로 사진을 가지고 뭐 작업을 하시는 분 한번, 사진을 가지고 뭐 블로그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게 운영할 때 쓴다든지 하시는 분 계시나요? 뭘 하시죠? 어떤 걸 하시죠? 카페. 블로그 올리시고. 자, 이제 이 앵글은 이제 보는 각도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이 각이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있죠. 이걸 눈으로 보는 걸 시각이라 해요. 시각은 어디까지 얼마큼 보이나요? 우리가 보이는 제일이겠지만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양쪽 끝에는 뭔가 있는지 알지만 정확히 모르죠. 근데 앞으로는 정확히 알지만은, 그래서 이 각도가 있어요. 그게 시각인데, 시각이 보통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50mm 정도의 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거하고 카메라 렌즈가 50mm, 뭐 20mm, 막 200mm 이런 거 있잖아요. 알죠? 줌으로 막 당겨 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이 렌즈에 대한 각인데, 렌즈는 화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가 나타나는 각도가 보통 시각이 50mm 정도입니다. 한 40에서 60mm 정도가, 카메라의 40mm, 60mm가 사람이 보는 만큼을 찍어내요. 그 각도만큼을. 그것보다 저 줌으로 찍는 게 이제 더 200mm, 300mm, 500mm 찍죠. 그런 것들은 저 끝에만 보여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한번? 하면은 보이는 게 얼마큼 보입니까? 그거 보이면 보이는 것만큼 있죠? 그 정도가 200mm 찍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mm에 대한 렌즈를 찍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크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만큼이 다 보이지만은 나오질 않죠. 그런데 이제 카메라로서 렌즈로서 20mm, 16mm, 어떤 거는 물고기가 보는 정도의 렌즈가 있어요. 어안 렌즈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의 한 280mm까지 나옵니다. 뒤까지. 물고기는 튀어나와 있잖아, 눈이. 그래서 렌즈도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이 찍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진 찍을 때 줌으로 당기잖아요. 그죠? 카메라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시각만큼 하는 표준 렌즈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망원부터 그리고 이 광각까지. 광각이라는 게 넓게 보는 거예요. 아까 16mm면 이게 사람의 시각보다 더 넓게 보는 거.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줌으로 막 이렇게 당겼다 밀다 하죠. 그게 렌즈의 크기예요. 각. 그러니까 화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쭉 늘리면은 많이 못 찍잖아요. 그 대신에 가까이 그 사람 세밀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렌즈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이 앵글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죠. 그냥 서서 찍는다든지 그냥 이 작가가 편하게 찍는 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편한 내 시각으로 보이는 걸 찍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런 거는 이 과감한 느낌, 그리고 막 힘찬 느낌, 그리고 뭔가를 특별하게 이 도드라지게 하는 느낌들이 덜해요.
그 대신에 뭐 안정감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이 앵글. 이게 우리가 이제 조감도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러죠. 위에서 막 내려다보는 거. 요즘은 다 이 드론은 다 그런 거죠. 옛날에 항공창이었던 게 이게 위에서 보는 각이에요. 이게는 이 수원 화성 서장대에 올라가면 보이는 광경입니다. 수원 시내 광경. 위에서 보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게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도 이 사람을 찍을 때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찍을 때하고는 뒷부분 잘 나오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의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찍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이냐, 로앵글. 이 작가가 가장 불편하게 찍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이 의미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불편하대요.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막. 그리고 렌즈가 물론 줌으로 당길 수 있지만은 실제 가까이 찍는 거하고 멀리서 그냥 줌으로 찍는 거하고 다른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찍더라도 멀리서 찍을 때 그 사람을 줌으로 당기는 거하고 가까이 가 찍는 거하고는 다른 사진이에요. 특히 인물 사진 찍잖아요. 인물 사진은 가까이 갖다 대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 사진, 밝은 사진 찍기 위해서는 그냥 가까운 데 찍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그 인물이 삽니다. 이제 풍경 사진도 그래요. 풍경 사진도 이거 위에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라 그러죠. 이렇게. 네. 이 방아술정이가 밑에 무슨 용연이에요. 수원 화성에. 이건 해가 아니고 달입니다. 네. 이렇게 찍는 건데 밑에서 완전히 덜어놓을 수 있는 거죠. 네. 렌즈가 거의 뭐 카메라가 땅바닥에 갖다 붙는 정도로 찍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블로그 하시고 카페 운영하실 때 찍는 사진들은 특히 음식 사진 찍을 때 그냥 위에 찍으면은 밋밋하죠. 그냥 내용들은 다 드러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음식을 찍을 때 위에서 찍으면은 그 내용의 구성물을 다 찍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밋밋한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더 아래로 떨어뜨리면은 그 특별한 부분, 그 음식에 강조할 부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찍는 것도 해보면 좋아요. 자,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수원 화성은 아닌데 새들이 날아가는데 새들은 굉장히 빠르게 날개짓을 하죠. 근데 그냥 찍으면은 이 새들의 날개가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 봤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도, 손 흔들고 할 때도 얼굴은 제대로 나타나는데 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윤곽이 없고 그런 적 있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카메라가 노출을 맞춰가지고 셔터 스피드, 착각하잖아요. 지금 찍을 때 살짝 소리 나죠. 그게 스피드예요. 그 스피드만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걸 표현하느냐 아니면 그냥 흐릿하게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날개짓 하는 모습들에서 날개짓을 정지시키기 위한 그런 셔터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500분의 1초 정도입니다. 네. 지금 한번 카메라 한번 켜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셔터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실내잖아요. 대부분 한 60분의 1초 그럽니다. 좀 제가 밝은 데 나가면은 한 125분의 1초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한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 갑니다. 근데 날씨가 흐렸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보기가 있어서 프로 있었죠. 그거 하면 셔터 속도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다양한 모드로 찍는 방법들인데요. 이거는 합성이 아니고 멀리서 찍은 거예요. 각이라는 게 어떤 게 하면은 해당되는 피사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주변에 움직이는 동선, 이게 초승달이잖아요. 초승달이 움직이는 동선을 알면은 그 위치를 잡으면 이런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 화성장대는, 수원의 화성장대는 크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멀리면 여기 저 뒤에 분하고 가까운 분하고는 저한테 보이는 정도가 다르듯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화성장대가 제대로 나올 정도의 거리로 한 1km 정도 떨어지면은 화성장대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 달은 지구 어딜 가도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크기 같아요.
우리가 뭐 블루문 하면서 오늘은 뭐 달이 굉장히 큰 달이라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 크구나 생각하는 거지 보름 달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느낌이라는 거죠. 아 커 보이는구나. 특히 이제 가을날, 겨울날 날씨가 맑은 날 좀 더 진하게 보이니까 커 보이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크기는 달라지지 않죠. 달라지지만 아주 미세한 크기입니다. 달하고 거리가 거의 한 뭐 200-300km, 300-400km 차이 나는 만큼이 움직였을 때 하지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가면은 이 크기는 같은데 이게 작아지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렌즈에 대한 아까 보면은 렌즈를 500mm, 600mm 여러분들도 줌으로 지금 광각 줌이 있고요. 이 디지털 줌이 있어요. 이 카메라에도 지금 디지털 줌은 100배 막 커지잖아요.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해가 지는 광경이고요. 네. 이런 일출, 이런 작품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도가 이제 이렇게 아까 수평 수직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는 특히 이제 블로그를 하시고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9등분 헤센스 구조에서 위치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양쪽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피사체. 할 때는 가운데를 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작품에 대한 이 뭔가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특히 사람 넣고 하는 것들은 더 그럴 수가 있겠죠. 밑에 이렇게 두는 거죠. 아까 구조를 하면은 3번 위치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똑같이 3번 위치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밤에 우리는 별이 안 보인다 그러죠. 서울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데 다 보입니다. 네, 서울 하늘에도 맑은 날은 특히 겨울철에는 서울 하늘에 북두칠성 보입니다. 제가 롯데타워, 롯데잠실 석촌호수 앞에서도 별을 찍는데 육안으로 북두칠성 보입니다. 네, 북두칠성 보이는 날에 이런 사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별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멀리 정선이나 태백이나 가는 만큼 잘 보이진 않지만은 보여요. 이제는 하나는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노라마 커트를 지금 핸드폰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파노라마 만들 잘 아시죠, 그죠? 파노라마 누르면 쭉 해가지고 스탑 찍으면은 그까지가 찍히잖아요. 그 파노라마 찍는 겁니다. 근데 DSLR 이렇게 안 찍힙니다. 한 컷 한 컷 찍어서 합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5컷 찍어서 합친 거예요. 이제 이런 사진 찍는 거죠. 5컷 찍어서 합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런 각 컷마다의 이제 위치들을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 AI가 너무 좋아요. 잘 만들어줘요. 네, 많이 쉬워졌어요. 네. 이런 작품들을 이제 찍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이제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냐? 우리 24시간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죠? 요즘은 뭐 어디를 가든 카메라 들이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 특히 풍경 사진에서 그거는 아침에 해 뜰 때, 해질 때인데, 자, 해 뜰 때, 해질 때가 여러분 일출일몰이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요? 자, 일몰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일출. 왜 일몰이 아름다워요? 네? 저는 일출이 아름다워요. 네. 저는 100% 일출이 아름다운데 왜 일몰이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일출, 일몰 전혀 모릅니다. 이게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이게 일몰이죠. 왜냐면 해 뜰 때 이만큼 불 안 켜놔요. 네, 건물에서. 그래서 일몰을 찍을 때 특히 도심의 일몰은 당연히 도심의 이런 사진은 일몰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불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일출 일몰이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현상에 바뀌는 현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출을 볼 시간은 많이 없죠. 그죠? 우리 일출을 보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일몰은 자주 봐요. 다니면서 막 보잖아요. 일몰이 아름답죠, 당연히. 일출을 보는 확률이 10%도 안 되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몰라요. 작가들도 모릅니다. 찍어놓은 사진 가지고 일출이나 일몰을 모릅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 아니면 한번 가봤던 곳은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 이제 매지가 와라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시간은 해가 지기 전일까요? 해가 지고 나설까요? 지기 전.
지고 나서, 지고 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가 졌으니까 그런 기운이 없을 거야 그러는데, 해가 지고 나서 3, 40분까지는 태양의 기운이 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15분, 20분 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냅니다. 자, 반대로 일출은 어떨까요? 뜨기 전이겠죠, 그죠?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30분, 20분, 30분 전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냅니다. 총천연색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어두운 하늘에서 하얘졌다가 이 노란색, 그리고 자홍색, 붉은색 이렇게 나타나요. 아주 좋은 일출일 때는. 근데 그게 해 뜨기 3, 40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출 사진 찍을 때 국립공원 올라갈 때 해 뜨는 시간을 봅니다. 겨울에는, 서울 같은 겨울에 한 7시 45분, 50분에 뜨잖아요. 여름엔 5시 10분, 15분에 뜹니다. 거의 한 2시간, 1시간 4, 50분 차이가 하지와 동시 차이거든요. 매번 해 뜨시 다르죠. 제 일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산은 몇 시에 해가 뜨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없는 거죠. 그죠? 네, 매번 다르는데 그 다른 시간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 1시간 이전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막 지리산이다. 지리산 천안보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 걸리면은 서울에서 이동하는 시간, 산행하는 시간, 해 뜨는 시간 감안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캄캄한 밤에 다니면서 제 국립공원 사진 찍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몰을 찍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해가 진다 그러면 해 지기 전에 가서 보면서 해 지고 나서 찍는 게 가장 좋은데, 해가 지고 나면 어떠신가 하면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핸드폰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지고 나서 제대로 사진 찍으려면 핸드폰 요즘 삼각대 얼마 안 합니다. 삼각대 3, 4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삼각대 쓸 수가 있어요. 그 삼각대 쓰는 게 굉장히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네. 자, 하나는 제가 사진을 한 지는 개인전 한 지 딱 올해 10년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한 4, 5년은 뭐 취미로 이렇게 좀 더 공부를 했고, 2014년에 첫 번째 개인전 했었고요. 올해 이제 34번째 개인전 했는데, 매년 한 3번, 4번 개인전 했죠, 제가. 근데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많아요. 요즘은 핸드폰 작가도 많고, 디카시라 그러잖아요. 뭐, 가면 디지털 찍어가지고 이렇게 디카시 작가들도 많고 그러는데, 남들이 하는 사진 찍으면은 그냥 남들이 하는 따라하기도 바쁩니다. 그 많은 작가들, 저보다 전문가가 많은데, 그래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나만의 특별한, 나한테 잘 맞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음식 사진이면 음식 사진, 여행이면 여행. 여행을 가더라도 꼭 블로그를 올리기 위해서 나만의 특별한 거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거 올리는 게 아니고, 사진이 그걸 굉장히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남들이 하는 주제가 이제 일출이 된 겁니다. 그것도 남들이 못 가는, 작가들이 카메라 메고 새벽에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일출 찍겠다는 사람 작가들 보면 맨날 며칠 삽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그냥 몇 날 며칠 뭐 자면서 이렇게 찍는 사람도 많지만은, 올라갔다 저는 이제 못 찍으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산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출을 찍는 게 제가 이제 일출 다 일출이거든요. 그 일출을 찍으면서 좀 더 많이 알리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될 게 필요한 거죠.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뭐 5, 10번이 아니고, 이제 내년 10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꾸준함이 있을 때 남들이 알아주는 거죠. 저는 이제 2016년 일출해서 매주 일출합니다. 지금도 지난 6월 달에 제가 일출 산행을 300회 했습니다. 300회 기념식을 했었어요. 6월 달에 300회 했는데, 지난주에 또 이제 갔다 왔는데 323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 23번을 더 갔다 온 거죠. 그러면은 거의 한 달에 한 4번, 5번을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닙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유계립교 후원하는 재단에 이제 홍보대사라고 있는데, 이게 하루 차이, 하루 18, 19, 20, 20일 돼 있죠. 그래서 9박 10일간에 9개 국립공원을 하루에 하나씩 일출하면서 찍었던 이벤트 타고 그랬던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 많이 없죠.
2명 갈 때도 있고 많이 갈 때도 그래요. 제가 다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9번 중에서 많이 간 사람이 2개를 간 거고요. 제가 9번을 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하자. 의미 있는 사진을 하더라도 하자는 게 이제 발달 장애인들 데리고 저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래요. 자기 아들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산을 한 번도 데려간 부모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케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두고 저희가 지리산, 소백산 데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사진 강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사진 강좌할 때는 이런 성악가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런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여행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냥 주섬주섬 얘기해 드렸지만은 본인이 잘 찍을 수 있는 거,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마이산을 갔다 왔거든요. 마이산에 갔는데 40년 동안 마이산만 찍은 작가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전시를 하는 거 보고 가서 마이산에 마치고 그 전시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위대한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산은 그분만큼 잘 찍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주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분도 전문가시고 40년 찍었으니까. 제주도 가면 김영각 갤러리 가보셨나요? 김영각 갤러리 그분이 루게리 환자였었어요. 제주도 갈 때마다 가서 관장님 뵙고 하는데 그분이 제주도의 중산간 지방에 사진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보면 감동을 하잖아요. 네, 그분은 그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 사진 찍을 때 내가 자주 접하는 공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피사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찍어낼 때 본인 사진이 됩니다. 네,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더 많은 시간을 그냥 어차피 카메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서로 돕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해서 효과를 냅니다. 사실 이제 마침 그런 계기가 돼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강희갑 작가님은 그동안 협회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부탁을 하면 재백사하고 자기 바쁜 일 다 제치고 우리한테 협조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희갑 작가님이 짧은 시간 50분 동안에 할 수 없는 얘기 이거 어떻게 50분 안에 5시간 줘도 저분의 평생 공부한 걸 베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한테 많이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분이 그 사진 액자를 공급하니까. 근데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려면 돈도 들어와야지 취미 활동 하잖아요. 근데 벨라베트라는 사진 액자를 공부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수원으로 이사 가신 이유가 수원에 사진 액자 공장이 있어요. 수원에 사진 액자 공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진 아마 이것도 이만한 사진도 뽑아줄 거예요. 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최고 큰 사진 액자를 아까 합성도 보고 해가지고 AI 붙이기도 해가지고 우리 지금 군자의 사무실이 지금 A 사무실 있다가 지금 최근에 B 사무실 옮겼는데 우리 사무실에 사진이 총 3장 붙어 있었는데 2장이 강희갑 작가 사진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안반대기 사진 있었잖아요. 안반대기 사진 강희갑 작가가 사진 찍어서 그거를 3컷을 붙인 거고 그 백록담 사진이 있었어요. 그 강희갑 작가님 사진이었거든요. 우리 협회 와서 2박 3일 사진전 할 때 그때 제가 한 점은 사고 한 점은 그랬었는데 여러분 사진사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분이 이제 우리 애경사 때 특히 조사 때 상사 때 그 꽃을 조화를 보내잖아요. 조화를 보내는데 그 조화가 사실은 폐기하는 과정에서 공연합니다. 공연. 그런데 액자를 보내주면 조화 액자 거기에 돌아가신 분과를 추모하는 글이라든가 또 돌아가신 분과 액자를 보낸 사람 인연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진을 우리가 사진을 보내주면 그 액자로 만들어서 장지에 보내주고 그럼 그 액자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 수도 있죠. 집에 액자를 받아서 고인이 무선히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좋은 쪽에 결혼식 액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기념일 액자등 어떤 액자에 관한 모든 것 사진 액자에 관한 모든 거는 또 작품을 내가 찍은 작품 중에 제일 좋은 작품 사진을 보내서
뭐 축하하는데 보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강인갑 작가님이 찍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무실 개관식할 때 들었는데 히말라야 가서 찍은 사진을 300만 원에 한 작품을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정본으로 해가지고 아마 원본 그때는 원본을 파신 건 아니겠죠. 본인 한두 강 작가님 히말라야 네. 사진이 금으로 된 네. 나온 거 네. 30분만 동안만 보인다는 그 사진잘 네. 300만 원 받은 그런 거는 사진을 팔면 원본은 사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습니다. 원본은 갖고 있고 한 장만 네. 더 이상 출력 안 하기로 하고 팝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선택하기 나름. 예, 저간 그러니까 강인갑 작가님 전화번호는 뭐 저기 있었어요. 아까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모르면 저한테 전화 안 해도 되고 정수정 이사님한테 전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연을 맺으면 사실 이런 강의 제가 이게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두 달씩 한 달에 2번씩 하니까 1년에 24번이 아니라 20번 정도 진행이 돼요. 20번 동안에 50분 아니면 맥시멈 한 70분 강의를 해도 여기서 강의를 들어가지고 뭐 그 핵심을 전달받아도 또 가서 또 실행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강의 들은 것이 후일로 잘 연결되려면 나중에 자기 필요할 때 정말 할 때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아보거나 이용해보거나 해서 그때 그걸 계기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